정순자는 남편 김태식의 셔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삼산병원 박정희 간호사 박정희.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술에 취한 남편이 중얼거렸던 그 이름. 나 젊을 때 그 여자가 나 때문에 많이 울었지.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병원 앞에서 봬요. 약속 잊지 마세요. 발신자는 박정희였어요. 정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2층.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정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신문만 보지 말고 사람 좀 만나세요. 당신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굳어가요. 68배 정순자는 한때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순자 언니로 불리며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허리가 아파 미용실 문을 닫은 뒤로 정순자의 하루는 텅 비어버렸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드라이기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순자에게 남은 건 좁은 빌라와 말없는 남편뿐이었어요. 김태식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70살의 김태식은 평생을 회사에 바친 사람이었어요. 5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의 눈빛에는 무료함이 아닌 무언가 감춰진 초조함이 번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혹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퇴직 후 5년 부부는 마치 낡은 시계처럼 버릇처럼 돌아가는 하루에 갇혀 있었어요. 아침이면 정순자가 밥을 차리고 김태식은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또 밥을 먹고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 사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정순자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젊은 시절엔 그래도 손을 잡고 다녔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바빠서 정신이 없었지만 서로 의지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일도 그만두고 나니 둘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걸요. 김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너무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죠. 정순자가 뭐라 해도 응, 그래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식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순자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그냥 좀 나갔다 올게. 어디를 가는데 말을 안 해요? 말했잖아. 그냥 좀 나간다고. 정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태식은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정순자는 김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요즘 자주 나가네. 예전엔 집에만 있던 김태식이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외출을 했어요. 어디를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언제 돌아올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대답을 안 할 테니까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김태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순자는 빨래를 개며 기다렸습니다. 김태식의 셔츠를 개다가 주머니를 확인하는 순간 정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삼산병원 박정희 간호사. 정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박정희.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정순자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왜 남편 주머니에 간호사 명함이 있지? 김태식이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는 걸까요? 하지만 김태식은 병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건강검진도 작년에 다 받았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간호사 명함을 갖고 다니는 걸까요?
정순자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명함은 새 것 같았습니다. 모서리가 접히지도 않았고 글씨도 선명했어요. 최근에 받은 것 같았죠. 정순자의 가슴속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박정희, 박정희. 정순자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명함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김태식이 돌아왔습니다. 정순자는 얼른 명함을 집어들고 김태식에게 다가갔어요. 이건 뭐예요? 김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병원에 다녀오신 거예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태식은 말을 흐렸습니다. 정순자는 김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김태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정순자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대체 무슨 일인데 말을 못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건강검진 때 받은 거야. 건강검진은 작년에 했잖아요. 김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김태식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명함 속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김태식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 나 젊을 때 그 여자가 나 때문에 많이 울었지. 정순자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술김에 하는 헛소리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김태식은 그날 혼자 술을 마시고 왔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침대에 누우면서 중얼거렸던 그 말. 설마 그 여자가 박정희? 정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정순자는 몸을 돌려 김태식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깊은 잠에 빠진 김태식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자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정순자는 지금 이 순간 김태식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의 과거에 대해, 김태식의 마음속에 대해 정순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김태식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죠. 당신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 왜? 그냥요. 요즘 자주 나가시길래. 김태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 좀 쏘러 나가는 거야. 정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박정희라는 이름이, 김태식의 과거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모두 연결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순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김태식을 계속 지켜봤어요. 김태식의 표정 하나하나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 흔들림의 시작에는 박정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박정희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태식은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정순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김태식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김태식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불안함이 정순자를 밀어붙였어요. 정순자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죠. 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정순자의 눈이 하나의 메시지에 멈췄습니다. 내일 병원 앞에서 봬요. 약속 잊지 마세요. 발신자는 박정희였습니다. 정순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순자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일 병원 앞에서 봬요. 김태식이 박정희를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정기적으로요. 정순자는 손을 떨며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박정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여럿 있었어요. 지난번에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도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얼굴 보니 좋았어요. 정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태식이 박정희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순자 몰래요. 정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식이 나왔어요. 정순자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태식이 눈치챌까봐 두려웠어요.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식은 이상하다는 듯 정순자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순자는 김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정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순자는 이불을 뒤척이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김태식이 술에 취해 했던 말. 나 젊을 때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근데 내가 그 여자를 버렸지. 가족 때문에. 정순자는 그때 질투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한 뒤였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바로 박정희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를 아직도 잊지 못한 거야? 정순자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김태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죠. 정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결심했어요. 김태식의 뒤를 밟기로요.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둘이 무슨 관계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김태식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정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냥 좀 나갔다 올게. 언제 들어오세요? 저녁 전에. 김태식은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정순자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재빨리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태식의 뒷모습이 저 멀리 보였어요. 정순자는 조심스럽게 김태식을 따라갔습니다. 김태식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어요. 정순자도 뒤따라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김태식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김태식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순자도 얼른 뒤따라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 근처였습니다. 삼산병원이 바로 앞에 보였어요. 김태식은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순자는 숨을 죽이고 뒤따라갔어요. 카페 앞에서 정순자는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이 보였어요. 그리고 정순자는 봤습니다. 김태식이 한 여인과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요. 짙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인이었어요. 깔끔한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나이는 정순자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김태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가 박정희구나. 정순자는 유리창에 바짝 붙어서 둘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김태식과 박정희는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희가 무슨 말을 하자 김태식이 웃었습니다. 정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김태식이 웃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됐거든요. 집에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김태식이
저 여자 앞에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김태식이 박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정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식은 박정희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박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우는 것 같았어요. 김태식이 박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순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카페에서 멀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거야. 정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어요. 정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태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순자는 김태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볼펜, 명함들. 정순자는 하나하나 뒤졌어요. 그러다 서랍 맨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순자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태식과 한 여인이 있었어요. 둘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순자는 알았어요. 저 여자가 젊은 시절의 박정희구나. 정순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래돼서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편지 내용을 읽는 순간 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버리고 떠난 날 내 인생은 멈췄어요. 당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했어요. 편지는 박정희의 글씨였습니다. 정순자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이 평생 박정희를 잊지 못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도요. 정순자의 4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김태식이 돌아온 거였죠. 정순자는 얼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눈물 자국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김태식은 재킷을 벗으며 정순자를 봤습니다.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정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태식은 눈치를 챘는지 잠시 정순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정순자는 김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오늘 박정희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다니요. 정순자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동네 좀 돌아다녔어. 동네요? 병원 근처 카페 말고요? 김태식의 몸이 굳었습니다. 정순자를 돌아봤어요. 정순자는 김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오늘 따라갔어요. 당신 뒤를요. 김태식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순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 박정희 맞지? 김태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 여자가 박정희 맞냐고요. 순자야, 그건 당신 예전에 나한테 말했지. 나 버리고 간 여자가 있었다고. 근데 그 여자를 지금 다시 만나? 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태식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정순자를 진정시키려는 듯 손을 들었죠. 순자야, 잠깐만 들어봐. 상황이. 무슨 상황이 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무슨 상황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희가. 김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희가.
시한부래. 정순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시한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뭐라고요? 암이래. 말기야. 몇 달 남지 않았대.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정희가 연락이 왔어. 몇 달 전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 무슨 말이요? 김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그때 결혼도 못하고 병까지 얻었대. 내가 버리고 간 이후로 정희는 제대로 살지 못했대. 정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이라도 해준 거야? 그 여자가 시한부라면 나랑 산 40년은 뭐였어? 순자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신 오늘 그 여자 손 잡았잖아요. 내가 다 봤어요. 김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40년이요, 40년. 우리가 함께 산 게 40년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 여자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예요? 배신이 아니야. 나는 그냥. 그럼 뭐예요? 당신이 그 여자 손잡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김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정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냈어요. 그리고 김태식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가져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결혼 반지가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김태식은 반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김태식이 정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제발. 손 떼요. 정순자는 김태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김태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정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밤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김태식과 박정희로 가득했어요. 시한부라고? 그래서 뭐? 그게 내 남편 손잡을 이유가 돼? 정순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미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김태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정희가 있었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식이었어요. 정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정순자는 모두 무시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김태식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김태식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정순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있었어요. 삼산병원. 정순자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정희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김태식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순자는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박정희 간호사 계신가요? 박정희 간호사님은 지금 입원 중이세요. 입원요? 네, 4층 402호실이에요.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어요. 402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박정희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병실 침대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창백한 얼굴.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정순자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를 지었어요. 하지만 곧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오셨군요. 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정희를 바라봤어요. 박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오실 줄 알았어요. 정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정희는 정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한테 부인이라니 우습죠? 정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박정희예요? 네. 저예요. 왜 내 남편을 만난 거예요? 박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40년 전 내가 그 사람 버린 거예요. 정순자는 박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박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그는 나 대신 가족을 선택했죠.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제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떠났어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나도 그를 놓지 못했나 봐요. 박정희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정희의 손등에도 알 수 없는 분노와 연민의 물결이 뒤섞였습니다. 정순자는 박정희의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도 느껴졌죠. 박정희는 링거가 꽂힌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인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만나고 있으면서 미안하다고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그 사람을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순자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요?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내 남편을 뺏어갈 권리가 생기나요?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 인사만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했다고. 정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정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랑했다고요? 당신이 내 남편을 사랑했다고요? 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박정희가 정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박정희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죠. 눈물이 흘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순자는 병원 화단 옆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박정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순자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김태식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정순자를 맞이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순자는 차를 마시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옛날에 사귀던 여자래. 그 여자가 지금 아프대. 그래서 만나고 있대. 아빠가 미쳤나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정순자를 안아줬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아빠한테 얘기할게요.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 딸은 화가 난 얼굴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태식은 받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네.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아니야. 나 집에 갈게. 정순자는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어요. 김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들어오자 김태식이 일어섰어요. 순자야, 어디 갔었어?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정순자에게 다가왔어요. 나 오늘 정희한테 다녀왔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왔어. 이제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정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당신이 그 여자 손잡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순자야, 제발. 제발 뭐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40년 동안 잊지 못했다는 거 나도 알아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여자를 사랑했던 거죠. 나랑 결혼하고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그 여자 아직도 사랑하죠? 김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순자에게는 답이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정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새벽 2시쯤 정순자는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태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김태식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저 사람은 평생 그 여자를 사랑했구나.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넣었어요. 김태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해? 짐 싸요. 당분간 딸네 집에 있을 거예요. 순자야, 그러지 마. 그만해요. 나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요. 정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식이 정순자를 붙잡았어요. 순자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당신이 그 여자 사랑한다는 거 이미 다 알아요. 정순자는 김태식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정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김태식이 따라 나왔습니다. 순자야, 정말 가는 거야? 정순자는 멈춰섰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오든지 선택해요. 둘 다는 안 돼요. 순자야, 나 40년 당신 곁에 있었어요. 근데 당신 마음속엔 늘 그 여자가 있었죠. 이제 지쳤어요. 정순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태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정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순자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순자는 버스에 올랐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태식은 보이지 않았어요. 버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뭘 위해 40년을 살았을까?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김태식의 마음은 늘 박정희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정순자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이 문을 열며 정순자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순자는 딸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자는 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김태식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왔지만 정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딸은 정순자를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엄마, 밥이라도 좀 드세요. 입맛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죠.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태식이 박정희의 손을 잡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딸이 전화를 끊고 정순자를 받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박정희 씨가 위독하대요. 정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병원에 계신데요. 엄마한테 꼭 와달라고 하셨대요. 정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일어섰습니다. 가자. 삼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4층 중환자실 앞에 김태식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정순자를 보자 김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와줘서 고마워.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태식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희가 오늘 아침에 쓰러졌어. 의사가 오래 못 버틸 거래. 정순자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정희가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기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왜 나를 부른 거예요? 정희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대.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순자야, 제발. 마지막이야.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자는 김태식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간호사가 정순자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박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정순자가 침대 옆에 서자 박정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순자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약했습니다. 부인, 와주셨군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정순자를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와주세요. 정순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뭐가요? 부인의 남편을 빼앗으려 한 것. 박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마지막으로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잊지 못했거든요. 정순자는 박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당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나 봐요. 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박정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 사람은 부인 거예요. 제 거가 아니에요. 정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이 부인 얘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랐어요. 저한테는 미안함이었지만 부인한테는 사랑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예요. 그 사람은 부인을 사랑해요. 저는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인, 부탁이에요.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정순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박정희의 손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련이 없어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요. 이제 마음 편해요. 그 사람 얼굴 마지막으로 봤으니까요. 박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정순자는 박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정희 씨, 편히 가세요. 박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뒀어요. 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정순자는 박정희의 손을 놓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김태식이 달려왔어요. 정희가 어떻게 됐어?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순자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박정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부인을 사랑해요. 정순자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태식이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정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순자는 김태식을 바라봤어요. 김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 잘못했어. 정희를 만난 건 정말 미안해서였어. 40년 전에 버린 게 너무 미안했어. 당신 그 여자 사랑했어요? 김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했어. 젊을 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미안함이야. 죄책감이고 내가 그 사람 버렸잖아. 그 사람 인생을 망쳤어. 김태식은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4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준 건 너야. 정순자는 김태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말 지금 하지 마세요. 정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김태식이 따라 나왔지만 정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정희가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정순자는 눈물을 닦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태식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박정희의 마지막 말이 정순자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인을 사랑해요. 정순자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을 메울 수 있을지 아직 몰랐지만 정순자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었고 친구도 몇 명 되지 않았어요. 평생 혼자 살았던 박정희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순자는 멀리서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식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는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박정희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순자는 절을 했어요. 편히 쉬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관이 영구차에 실렸어요. 김태식은 영구차를 따라 걸었습니다. 정순자도 뒤에서 따라갔어요.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태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자는 김태식 옆에 섰어요. 괜찮아요?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김태식은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정순자도 함께 갔습니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김태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순자는 김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정말 힘들겠구나. 납골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김태식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정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뭐가요? 오늘 와줘서. 혼자였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계속 말했어요. 나 집에 같이 가면 안 될까? 정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김태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차를 2잔 준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드세요. 고마워. 김태식은 차를 마셨습니다.
정순자도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김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얘기 좀 할까? 정순자는 김태식을 바라봤어요. 김태식은 차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유 원장을 남겼어. 유 원장요? 응.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돼.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식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슨 내용일지 모르겠어. 걱정돼. 다음 날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 남은 재산과 병원비는 김태식 씨 명의로 돌려주세요. 정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태식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식 씨께 당부드립니다. 부인을 사랑해주세요. 저는 과거일 뿐입니다. 부인이 당신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정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정순자님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을 용서해주세요. 그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약 3천만 원입니다. 병원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유언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정순자는 김태식을 바라봤어요. 김태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순자는 김태식에게 물었어요. 왜 안 받는다고 한 거예요? 받을 수 없어. 정희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 하지만 유언장이 뭐가 중요해. 나 때문에 정희가 평생 고생했는데 그 돈까지 받을 순 없어.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자는 김태식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당신 정말 그 여자한테 미안했나 봐요. 응, 너무 미안했어. 40년 동안 그 미안함을 안고 살았어. 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 받아요. 뭐? 받으라고요. 그게 그 사람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김태식은 정순자를 바라봤어요. 정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돈으로 좋은 일 해요. 그 사람 이름으로요.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뭐가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정순자는 고개를 돌려 김태식을 봤어요. 이제 정리됐잖아요. 응, 이제 정리됐어. 김태식은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자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김태식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태식은 거실에서 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예전처럼 차가운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정순자는 설거지를 했어요. 김태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할게. 김태식은 정순자의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김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정순자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태식도 자신의 방에 있었어요. 정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용서할 수 있을까? 박정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녹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균열. 그 균열을 메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정순자는 달을 바라봤어요. 박정희도 저 달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조금씩 마음을 놓아볼게요. 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자는 여전히 김태식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대화는 조금씩 늘었지만 마음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자는 박정희였습니다. 정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정순자는 거실로 들어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에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순자님께. 정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간 건 미련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40년 전 제가 그분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거든요. 정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놓아준 거예요. 그분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셨거든요. 가난하다고 배운 것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났어요. 그분이 행복하길 바랐거든요. 정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박정희가 먼저 떠났다니. 김태식이 버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분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결혼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정순자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몇 달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죽기 전에 그분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했어요. 그분을 만났을 때 알았어요. 그분은 저를 잊었다는 걸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는 걸요. 그분의 눈빛에는 미안함만 있었어요. 사랑은 없었어요. 정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은 늘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는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내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분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요. 정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 씨, 부탁이에요.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분은 그저 저한테 미안해서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행운아예요. 40년 동안 그분 곁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정순자는 주먹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을 잘 지켜주세요. 그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해요. 그분을 40년 동안 사랑해줘서요. 제가 못해준 걸 당신이 해줬어요. 고마워요, 정순자 씨.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어요. 박정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그리움이, 그리고 포기가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정순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김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왔어. 김태식은 정순자의 눈물 자국을 보고 놀랐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순자는 편지를 김태식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김태식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김태식도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가 이런 편지를. 김태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순자는 김태식 옆에 앉았어요.
당신 몰랐어요? 그 여자가 먼저 떠났다는 거? 몰랐어. 나는 내가 정의를 버린 줄 알았어. 김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정의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 나는 정의가 나한테 실망한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네요. 응, 정의가 먼저 떠났던 거야. 나 때문에. 김태식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정순자는 김태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김태식은 정순자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나 정말 몰랐어. 정의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당신을 사랑했는지. 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편지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박정희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김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정순자는 김태식을 바라봤어요. 김태식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요. 김태식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순자도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정순자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태식은 상을 차렸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만드니까 서툴렀어요. 아니야. 맛있어. 역시 순자 손맛이야. 정순자는 김태식을 봤어요. 김태식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식사 후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하지 못했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일 산책 갈래? 공원으로.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정말? 네. 가요. 김태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순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정순자는 침대에 누워 박정희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당신은 행운아예요. 정순자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박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정순자는 행운아였습니다. 40년 동안 김태식 곁에 있었으니까요. 정순자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천천히 정순자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정순자는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박정희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제야 진짜 용서를 배웠어요. 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벚꽃이 흩날렸어요. 정순자는 마당에 서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마치 눈처럼 보였어요. 순자야, 여기 있었구나. 김태식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뭐예요, 그거? 이거 정희 사진이야. 정순자는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정희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걸 왜요? 걸려고. 거실에. 정순자는 김태식을 봤어요. 김태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될까? 정희도 우리 인생의 일부잖아. 정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거세요. 김태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네. 그 사람도 기억해줘야죠. 둘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식은 벽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박정희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두 사진이 나란히 벽에 걸렸습니다. 여보, 김태식이 정순자를 불렀습니다. 정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김태식이 여보라고 부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우릴 다시 붙잡아줬으니까. 정순자는 박정희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 덕분에 이제야 진짜 용서를 배웠으니까요. 김태식은 정순자를 안았습니다. 정순자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김태식의 품에 안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순자야, 사랑해.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해요. 40년 만에 다시 나누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정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태식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아니야. 같이 하자. 김태식은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국을 끓였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부엌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태식이 정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 신혼여행 때 갔었잖아. 정순자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둘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좋아요. 가요. 정말? 네. 다시 가보고 싶어요. 김태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순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둘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온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김태식이 뒤에서 다가와 정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쁘지? 네, 예뻐요. 순자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처음처럼. 정순자는 김태식을 돌아봤어요. 김태식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축복처럼요. 정순자는 거실로 들어가 박정희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도 봤어요. 여보, 그 사람한테 감사 인사해야 할 것 같아요. 김태식은 박정희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편히 쉬어. 정순자도 박정희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박정희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말들이 저를 변하게 했어요. 둘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희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딸이 찾아왔습니다. 정순자와 김태식이 다시 함께 사는 걸 보고 놀랐어요. 엄마, 아빠, 화해하신 거예요? 응, 이제 괜찮아. 정순자가 말했습니다. 딸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저녁이 되자 딸은 돌아갔습니다. 순자야. 왜요? 행복해?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김태식은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자도 김태식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둘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거실로 스며들었어요. 박정희의 사진과 결혼식 사진을 비췄습니다. 두 사진이 노을빛에 물들어 따뜻하게 빛났어요. 정순자는 김태식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창가에서 둘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요. 처음처럼요. 그래. 처음처럼 살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노을빛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박정희 덕분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남긴 말들이 정순자를 변하게 했고 김태식을 변하게 했어요. 그리고 둘의 관계도 변하게 했습니다. 정순자는 박정희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박정희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밤이 됐습니다. 정순자는 침대에 누워 김태식을 봤어요. 김태식도 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잘 자, 여보. 당신도 잘 자요. 둘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달빛은 거실에 두 사진을 비췄어요. 박정희의 사진과 결혼식 사진. 두 사진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정순자와 김태식은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은 이제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아니, 더 단단해졌어요. 고통을 겪었기에 더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까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정순자와 김태식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른 후에 남은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